이번 시간에는 수요 공급 모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암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경제학자가 암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암표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한다든가, 혹은 프로야구 마지막 결승전 같은 것들을 한다든가, 외국에서 유명한 팀이 와서 해외 선수들과의 축구 경기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불평 중에 하나가 암표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추석이라든가 설날 같은 때 기차표를 구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암표를 사고 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런 것이 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그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암표란 무엇이고 왜 저것이 늘 저렇게 사고 팔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진지하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암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그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공연장 앞에 가서 매표소에서 표를 사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표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자들이 공연 기획자들이 제시한 정가의 표를 사가지고 공연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공연을 볼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표를 산 다음에 정가, 예를 들어서 표 가격이 3만 원이라고 하면 그 3만 원에다가 자신의 이익이 되는 만 원이건 2만 원이건 액수를 붙여서 그 가격으로 공연을 직접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원래 표값은 3만 원이지만 5만 원, 6만 원에 파는 것,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암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암표를 파는 사람들을 보통 암표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암표를 사서 파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합니다. 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암표를 사서 파는 행위는 벌금을 물려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벌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유명한 공연들 같은 경우에는 표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붙여서 팔 수도 있다 보니까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암표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왜 암표를 거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암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암표를 파는 사람을 왜 처벌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암표를 파는 일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왜 당연할까요? 라고 만약에 제가 반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건 나쁜 일이니까 라고 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표를 파는 것은 나쁜 일이고, 나쁜 일이니까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적인 일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께 던졌던 질문은 암표를 파는 일은 왜 나쁜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니까 라는 것은 답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께서 원래 그 표값은 3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2만 원을 더 붙여서 파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조금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매매 행위, 상인들이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사온 다음에 거기에 이득을 붙여서 파는 행위일 뿐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암표상을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암표상들은 공연 기획자들로부터 표를 샀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붙여서 파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이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 질문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기본 모형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암표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법과 현실은 왜 괴리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가수의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이 공연장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좌석이 1000석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을 여러 차례 하면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날 그 시간에 하는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 좌석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좌석이 공급되는 것을 보통 보여줄 때 공급 곡선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더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팔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량이 늘어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과 같이 좌석 수가 딱 1000개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수직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더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즉, 좌석이 1000개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수직의 공급 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연을 보려고 하는 수많은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려고 하는 행위를 보면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혹은 이 공연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인 수요 곡선은 이처럼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대개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마찬가지죠. 즉, 공연이 표값이 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할 것이고, 표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마음으로는 보고 싶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표를 사려는 의도는 그런 행위는, 그 의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앞서 보여드렸던 수직의, 즉 아무리 표값이 비싸도 좌석은 늘어나지 않는 공급 곡선과, 그 다음에 표값이 싸지면 더 많은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더 많은 의사가 생겨나는 이러한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을 할 때 시장에서는 가격이, 표값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P스타처럼 결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P스타라는 가격에서는
이 가격에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모두 표를 사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P스타라는 가격에서는 Q스타만큼 좌석이 공급이 됐는데 Q스타만큼 표를 살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가격을 경제학에서는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고, 이 균형 가격에서 결정되는 그 거래량, 그것을 균형 수량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아이돌 그룹의 공연의 표값이 P스타로 결정이 돼 있다면 1000명의 관객들이 뭐 표값은 비쌀지 모르지만 나는 이 공연을 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실제로 자신의 어떤 부담하에서 표를 사는 행위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좌석이 공급이 될 테니까 그걸로 세상은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암표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1000명의 사람들이 표를 원하고 좌석이 1000명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실제로 좌석은 1000개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사려는 사람이 2000명, 3000명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표값이 P스타보다 더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값이 P스타보다 낮게 설정이 돼 있으면 이 가격에서는 좌석은 1000개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2000명, 3000명이 그 가격에서는 표를 사서 보려는 의사가 생기게 되고, 이처럼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초과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양이 되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가, 가격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가격만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좌석들을 갖는 일이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좌석은 1000개밖에 없는데 2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겠다고, 그리고 나는 공연을 볼 의사를 돈을 냈는데, 그렇다면 이 좌석들을 누구에게 배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볼 사람들을 이렇게 에게 표를 파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메커니즘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연을 보려는 3000명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연 날 아침에 표를 몇 시부터 팝니다 라고 해서 그 앞에서 줄을 서서 그 순서대로 표를 팔아서, 아무리 줄을 선 사람들이 30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든 간에 앞에서부터 1000명한테만 표를 판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 표를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 공연들, 아이돌의 공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명한 스포츠 경기의 공연들에서 요즘은 인터넷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적어졌지만, 예전에는 3박 4일씩 그 공연장 매표소 앞에 텐트를 쳐놓고 줄을 서서 표를 사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것보다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요즘에는 굳이 그 공연장 앞에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설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클릭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9시에 표를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0.1초 차이로 누구는 표를 사고 누구는 표를 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소 괴로울진 모르지만 추첨을 한다든가 줄을 서는 것은 그래도 규칙을 정하고 사람들이 표를 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소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를 사려는 노력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표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몰래 표를 빼돌려서 산다든가 혹은 표를 파는 사람들이 직접 좀 더 비싼 값에 이러한 표를 몰래 다른 방식으로 파는 이러한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표를 많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에 그 3박 4일씩 줄을 서서 표를 파는 매표소 앞에서 표를 산 다음에 정가보다 2배, 3배 아니면 10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파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암표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그 가격이 그 균형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재화를 이렇게 배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암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암표라는 것을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표라는 것은 어쨌든 법으로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나는 시민으로서 이러한 불법을 하기는 싫다. 하지만 표를 사고 싶다. 그런데 3박 4일씩 그렇게 줄을 서서 표를 사는 것은 내가 회사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열심히 클릭을 해서 표를 사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에는 내 손가락이 그만큼 빠르지 않아서 표를 살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 아프지만 나는 그 아이돌 그룹의 공연은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선택으로 미뤄놔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안은 뭐냐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것이죠. 즉 심부름센터에 부탁을 해서 수수료를 주고 그 표를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부름센터에 돈을 주고 표를 사달라고 하는 행위와 암표상은 어떤 측면에서 다른 것일까요? 결국에는 암표상은 나 대신에 그 표를 사주는 심부름센터의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것을 내가 먼저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표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부탁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번 단계로 한번 질문을 더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를 사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가격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공연 기획자가 표값을 P스타로 설정했더라면 애시당초에 암표와 같은 일들도 발생하지 않아서 굳이 3박 4일씩이나 이렇게 줄을 서서 이 청중들이 고생을 하게 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연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P로 가격을 낮게 낮추지 않고 P스타로 했더라면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암표상들은 P스타와 P의 가격의 차이만큼을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가는데 그 이익은 어떻게 보면 공연 기획자가 원래 가져갔어야 할 이익일 수 있고 가격을 P스타로 했더라면 그 이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책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암표라는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공연기획자들은 충분히 높은 가격을 매기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로는 우선 첫 번째로는 공연기획자들이 실제로 가격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표상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충분한 이익을 얻을 정도로 가격을 책정했다가 팬들이 그 가격은 너무 비싼데 그러고 표를 안 사게 되면 잘못하면 텅 빈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굳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너무 유명한 아이돌이라서 가격을 어떻게 매기건 청중들이 올 것을 아는 그 정도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게 되면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팬들을 위하지 않고 저렇게 가격을 많이 높게 붙이는 것은 공연 기획자들이나 그 아이돌이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비난을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팬들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수익을 못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높은 가격을 포기하고 암표가 생기고 줄이 길게 늘어날 정도로 낮은 가격에 표값을 책정해서 공연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고려, 즉 비난을 피하기 위한 데 대한 대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혹은 우리 사회가 최근에 많이 논란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연결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고 하는 문제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수준의 가격에서 물건이 거래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가장 가장 효율성이 높은 자원 배분의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 좌석이 결정돼 있고 이 좌석 수만큼 표를 사는 사람들에게만 표를 팔게 되면 수많은 낭비를 제거할 수 있고요. 즉 줄을 서는 데 들어가는 노력도 없앨 수 있고 표를 사려는 사람은 느긋하게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표를 사도록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표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표를 샀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효율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비싼 표를 살 수 있다는 것과 그 아이돌 그룹을 훨씬 더 그 돈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간다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희소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좀 더 그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이 좀 더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 곡선은 쉽게 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즉 수요 공급 곡선이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유일한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기준,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흔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곤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목적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회에는 효율성이나 공평성, 정의와 같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목적들 중에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생각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효율성을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판단, 나 개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추구를 한다면 가격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정답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많은 직관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더 고려해야 된다든가 정의를 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수요 공급 곡선과 가격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우리가 형평성이나 정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수요 공급 곡선과 가격 메커니즘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암표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보다 공연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표를 배분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주머니가 다소 두둑하지 않은 관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어떤 형평성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작용과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작용과 비용이 암표라든가 아니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가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할 때 보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감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많은 방안들을 생각하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로서 수요 공급 곡선을 익히신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도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암표의 사례를 가지고 수요 공급 곡선을 어떻게 우리 주변의 현상에 적용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